네, 안녕하세요. 고대 안암병원 한병덕입니다. 여러분은 주치의가 있으십니까? 병원을 자주 다니시는데 막상 내 의사는 없다는 느낌 한 번씩 느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우리의 주치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 합니다. 대한가정의학회 제18대 이사장님이신 김철민 교수님, 그리고 총무이사님이신 이기영 교수님 모시고 오늘 자세하게 깊게 주치의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김철민 교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기헌입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두 분은 주치의 선생님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은 제 스스로가 제 주치의입니다. 사실은 저도 여러 가지 질환, 만성 질환이 있어서 뭐 약도 먹고 생활 습관도 잘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래도 저는 제 의료 정보를 스스로 데이터들을 정보화해서 이게 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스스로 주치의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환자분들은 이게 조심스러운 게 이렇게 여러 의료적인 데이터가 있어도 그런 것들을 의학적으로 해석해서 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치의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은 어떠십니까? 예, 제가 여러 환자분들의 주치의이긴 한데요. 저도 예를 들면 치과 같은 경우는 저의 주치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몇 차례 이상 오시는 환자분들은 보통 저한테 선생님이 제 주치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아마 저희 가정의학 선생님들은 다들 마찬가지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진료를 해야 했던 이런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의 환자분들은 우리를 주치의로 생각하고 많이 오시는데, 그런데 교수님, 제가 이제 우리 진료를 하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진료를 하고 있었었는데요. 저희 주변 분들 중에 특히 가족들, 저희 아버지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야, 나는 왜 병원 갈 때마다 했던 말 또 해야 되고, 이 병원 가고 저 병원 갈 때마다 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지 참 갑갑하다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우리 환자분들께서 이제 매번 병원마다 이렇게 새롭게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문제가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빠른 진료, 그다음에 쉽게 찾아가는 그런 접근성에는 세계 최고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깊은 관리에는 최고로 인색한 의료 시스템이 아닌가 하고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기본은 소위 말하는 통합된 건강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의료 시스템보다는 모든 기록이 한 곳에 집약돼 있는 통합 건강 기록이 있는 주치를 정해서 그런 의료기관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각과 진료를 보고 싶은 만큼 다양하게 즉각적으로 볼 수 있는 데는 우리나라가 제일 수월한 것 같은데, 막상 한 사람의 인생에 걸쳐서 그 건강을 전체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은 매우 부실한 상태입니다.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실 저는 이제 그런 분들 좀 있으시거든요. 두 분 병원에 다니고 계신 분이 저한테도 다니시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요? 있습니다. 실명을 말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죽어도 뭐 안과는 이 병원으로만 가야 되고, 사실 당뇨병마저도 이건 이쪽 병원을 가야 되고, 이래서 유명한 대학병원은 3-4군데를 다른 과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으시기도 해요. 근데 막상 또 가만히 보면 솔직히는 그것들의 상당수는 한 분이 모아서 같이 진료하시기에도 큰 문제 없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이런 현실들이 뭐 환자분들에게 좀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도 참 많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만히 보면 또 그렇게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각 병원마다로 치면 그 병원에서는 이제 좋은 고객으로 대우를 받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각 의사 선생님들께 보면 왔다 가시는 분들이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깊은 어떤 진료를 받기는 어려운 구조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뭐
그래도 이 병원은 자주 가니까, 자주 가는 병원이니까 여기가 내 주치의가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그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런 의료 쇼핑을 하시는 분들은 각각의 병원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병원 VIP 수는 있겠는데요. 이제 주치의 역할을 하는 의사 입장에서 보면 의사의 VIP는 아닙니다. 자기가 온전히 건강하게 포괄적으로 지속적으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관리를 받으려면 나의 주치의의 VIP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뭐 이렇게 병원을 자주 가기만 한다 그래서 그 병원이 우리 주치의 병원은 아닌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걸까요? 사실 각 질병 하나하나에 대해서 최고의 의료진을 이것저것 찾고 싶은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유명한 의사는 나 자신을 모르는 의사거든요. 유명한 의사 10명보다 나를 잘 아는 의사 1명이 훨씬 중요해서 아마도 각 질환에 대한 진료를 보실 때 각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안전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사실은 주치의 입장에서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검사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각 진료를 보다 보면은 약들이 계속 쌓여서 줄일 수 있는 약도 다 쓰게 되고 중복되는 투약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조정해주고 관리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결국 주치의 선생님들이 계시면 이걸 조정해주고 통합해주고, 사실 이제 또 많이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 게 주치의 선생님 계신다 그러면 다른 과 진료 못 본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료를 하시면서 특별한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면 이쪽과도 의견을 주고받고 통합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관리자 같은 분들이 이 주치의 역할을 하시는 선생님들이라 저는 좀 이렇게 이해가. 네, 다른 전문 진료를 받아야 되는 필요성도 주치의가 소위 말하는 미분화된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게 주치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그 진단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어떤 과에 어떤 의료진을 찾아야 되는지 적절히 알려주는 것도 주치의가 하는 조종자 역할 중에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너무나 세분화되어 있고 깊게 발전하고 있는 의료 현실에서 내 주치의는 내 건강을 내 편에서 같이 생각해주는 나의 옹호자 역할이거든요. 평소에는 내 건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상의해주는, 같이 의논하는 사람이 됐다가 어떤 특정한 세부 치료가 필요할 때는 내 입장에서 내 건강을 대변해주는, 나를 대신해주는 옹호자 역할을 합니다. 이제 지금 표현하신 내 편이라는 그 표현이 굉장히 와닿는데요. 내 편이기 때문에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득을 줄 수 있을까 노력을 하고 과도한 비용이 들지 않게 하고 중복 검사와 중복된 약물 처방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 이런 게 중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결국 내 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담당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이 선생님들께서 사실 뭔가 불안하실 때 그분들께 질문을 드리면 그분들께서, 그 주치의 선생님들께서 더 필요한 검사가 있으면 그분들을 통해 상담하고 진행하시고, 더 필요한 약이 있으면 이 주치의 선생님들 통해서 같이 조율을 해보시면 아마도 검사도 중복된 게 줄 것이고 비용 지출도 줄어들 것이고 위험한 사람도 조금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중요한 게 이제 기억의 형태로만 정보가 전달됐을 때는 그게 주관적으로 왜곡되거나 누락될 우려가 있거든요. 근데 주치의 선생님이 통합된 건강 관리를 가지고 그 바탕에서 그것들을 환자들을 통해서 제대로 전달해 주는 중간 역할을 한다면 어디 가서도 이런 왜곡된
정보로 인한 그 중복 검사, 뭐 중복된 약물 처방 이런 것들도 이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게 사실 환자분들은요, 막 아프지 않은 병원에 안 오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엄청 힘이 좋으세요. 그러니까 특별히 몸이 아프시지 않으시니까 이제 저는 알고 있는 우리 집안에 이제 위험 요인들이 있어서 오셔라 해도 안 오시다가 요즘에 크게 저희랑 좀 같이 이제 고민하고 이제 지내고 계시는데 혹시 교수님들은 어떠세요? 예, 스스로 안 아프셔도 먼저 챙겨서 막 진료하고 하십니까? 한 교수님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제 칠순이 조금 넘으셨어요. 넘으셨어요? 와, 이 한병덕 교수님 힘이 좋은 게 아버님 덕분이군요. 아버님이요. 저 지금도 아버지한테 제가 팔씨름 칩니다. 정말 아주 그냥 근육질이 몸이 좋으신데 이제 타고난 저희의 가족력은 좀 이기기가 어려워서 그리고 사실 관리를 되게 잘해 오셨거든요. 고혈압 말고는 다른 게 없으시고 그것도 관리 잘하셨는데 확실히 연세가 있으시고 가족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관리해야 됐던 몇 가지를 약간 놓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차라리 조금 세약하시고 조금 아프셨으면 조금 더 빨리 관리를 잘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게 아플 때만 병원에 가는 어떤 이런 행태들 이런 것들이 건강에 좀 걱정이 되지 않나?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아플 때만 병원 가는 게 문제가 뭐냐면 많은 만성 질환들이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플 때만 병원 가서 진료하는 게 실은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의료 소비 형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비유하자면 이제 엔진 멈춘 후에 견인차 부르는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어서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라든지 지방간이라든지 뭐 지질 혈증에 의한 심내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용히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생겼을 때 그 관리를 시작하면 이미 늦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플 때 그때 가는 점 진료가 아니고 이렇게 쭉 이어지는 선 진료가 중요해야 우리 아버님이 계속 힘있게 지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아버지한테 그런 비유를 좀 해드리면 어떨까 생각이 되네요. 저희 아버지가 조금 더 빨리 교수님을 만나 뵈셨어요. 참 좋았을 텐데. 아니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식구들은 제 말을 절대로 안 믿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저도 제 그 아내하고 자녀들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주치라고 자부를 못합니다. 그 가족들은 이제 제 옆방에 딴 교수님한테 맡기고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예방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또 그냥 막 아플 때만 이렇게 다니시면 또 다른 어떤 문제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이 증상 있을 때 이과, 이 증상 있을 때 이과, 저 증상 있을 때 저과 이렇게 다 가시면은 각 의료진들은 다 최선을 다해서 잘 치료해 주시죠. 하지만 이 전체를 조율하고 관리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또 몸이 아픈 게요.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한 번 아프면 여러 군데 같이 아픈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저 그런 분도 봤었습니다. 목이 아파서 이거는 신경외과, 무릎 아파서 정형외과, 네. 두통 있다고 신경과, 뭐 여러 군데 과를 다니시면서 약을 다 받으셨는데 사실은 보면 다 겹쳐진 거나 좀 필요 없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플 때만 단발적으로 가는 것들보다는 어느 정도 타이밍이 되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 환자분들께요, 제가 이제 매번 드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 목표는 다른 과로 안 보내는 거거든요. 저희 환자분들이 협박합니다. 여기서 관리 안 하시면. 여기 관리 못 하시면 위층으로 올라가십니다. 옆방으로 갑니다. 위층에 심장, 옆방에 신경과 가셔서 이렇게 되실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이제 만성질환 관리 잘하자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요, 교수님, 제 두 분께 궁금한 게 이제 관리를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혹시 이제 뭐 아주 젊고 건강한 분들도 주치의 선생님이 있으면 이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오히려 그때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그 관계가 형성돼 있으면 우리가 주치를 통해서 작은 변화라도 빨리 잡을 수가 있고, 또 소위 개인마다 그 기준이 되는 건강 기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장 아픈 곳이 없더라도 이제 주치의를 둔다는 것이 이제 그 자산으로 따지면 인생의 건강 자산 관리사를 두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한 십몇 년 전에 어떤 프로 운동선수가 구장에서 갑자기 사망한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안타까운 젊은 운동선수인데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과연 아무 일 없이 그냥 사망한 것인가? 사실은 알고 보니 무증상일 때 하나하나 위험 요인들을 관리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 무증상일 때 미리미리 위험 요인을 관리하고 개선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옛날 옛적에는 그런 의학이 발전되지 못했으니까 아프고 뭔가 힘들어지면 그때서야 무슨 문제인가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많이 발전해서 미리미리 위험 요인들을 파악하고 더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죠. 이제는 그런 전신의 모든 위험 요인을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는 그런 임상 예방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치의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도 주치의 선생님이 있으시면 앞으로 장기간 예방하고 건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조금 막연하실 수 있는데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하나가 국가 건강 검진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커다란 사보험 그 검진 말고 또 나라에서 하는 몇 년마다 한 번씩 체크하는 검사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시고, 뭐 가족력이 있거나 위험 요인이 있으시다 주치의 선생님들 만나시면서 자주가 아니더라도 관리를 하시면 아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건강할 때 받는 선별 검사, 스크리닝 검사 이런 것들은 비용이 아주 저렴하거나 무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관리를 시작하면 나중에 뭐 수술비라든지 입원비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소위 그 이런 스크리닝 검사를 제대로 안 한다는 것은 이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된다, 이런 것에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주치의를 방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과의 다양한 전문가를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인데, 그분들 입장에선 이 검사를 딱 했는데 우리 병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아닙니다. 환자분은 이제 정확한 상황을 모르니까 이것도 검사하고 저것도 검사하고 저것도 했는데 다 괜찮다는데 왜 아픕니까? 하고 이제 불안해하시더라고요. 이거야말로 정말 통합적이고 연결된 어떠한 그 의학 지식의 정보에, 그리고 환자와 의사가 좀 연결된 어떤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더 힘들어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의사들이 기울여야 하는 기울여야 하는 관심과 그 사람의 문제 하나하나가 아니라 건강 전체를 관리해야 하는 주치의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주치의가 환자 개개인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거죠. 이제 그렇게 검사에서 정상이 나와서 우리 분야가 아니라고 했을 때 주로 환자분들이 듣는 얘기가 이제 신경성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신경 기능 이상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듣게 되시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반대로 얘기한다고 하면 기질적 이상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기질적 이상이 없다는 것을 이제 제대로 설명드리고 환자를 안심시켜주면서 이제 생활 습관을 교정시켜 드리고, 그리고 나타난 불편감 증상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준다고 한다면
과도한 중복된 의료 이용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러할 때도 주치의가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분 모시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가정의학과 의사로서 주치의로서 이렇게 진료하고 있는 것에 약간 자부심도 좀 약간 생기고요. 아, 우리까지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으세요.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실 거거든요. 그럼 나도 주치의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국민 여러분들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 주치의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가까운 가정의학과 의원 방문하셔서 충분한 시간 동안 면담도 나누시고 몇 차례 방문하면서 사실 그동안의 내 건강 전체를 한 번의 진료에 다 이야기 나눌 수는 없겠죠. 하지만 몇 차례에 걸쳐서 나 자신의 건강 문제를 전부 털어놓으시고 충분히 상의하신 다음에 괜찮겠다 싶으시면 단골 의사로 삼고 꾸준히 다니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그 출발의 가장 좋은 계기가 아파서 한번 찾아가시는 것도 좋은 계기가 될 것이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단골 의사를 두는 것 나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제 근처에 있는 내 정보를 잘 아는 친밀감 있는 선생님을 계속 찾아뵙는 것도 이제 좋은 출발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그 정기 검진 이런 기관을 찾아서 선별 검사를 하시면서 그 선별 검사의 결과를 상담하면서부터 이제 주치의를 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치의가 있으면 참 좋겠구나라고 많이 느끼셨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아플 때나 또는 이제 앞으로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우리 생활하기 위해서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나 주치의는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 근처에 믿을 수 있는 선생님들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시면서 다 우리가 낸 보험료로 하는 그 나라 건강 검진들 체크하시면서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요 여러분들께 그러한 주치의를 시작하시는 첫 걸음이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